문항 약 12개와 11개로 구성된 심리 테스트 결과를 통해 좀비 아포칼립스와 같이 인륜이 무너진 세상의 당신을 그려보세요. 문항은 지속적으로 추가됩니다. X축은 악행에 대한 인지도와 생존 확률, 그리고 Y축은 소속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선택지 밑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상황 묘사를 읽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한 뒤에 선택지를 고르세요. 자신이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더 알맞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가볍게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들여 읽으시면 종말의 피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데요. 여기 밑에 보는 거네요? 이제 가볼까요? 당신은 숲을 지나가다 외진 길에 주차된 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트렁크에 식료품들만 가져간다.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내가 가져가는 걸 알 사람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물자들을 내려둔 건 본인들의 잘못이다.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한다. 이제 이 차는 제 겁니다. 야호!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 물건들이다. 좋건 나쁘건 간에 막 집어갔다간 원한을 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차 주변에서 기다렸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매복한 뒤 그들을 습격한다. 이거 좀 센데요? 시동이 걸린 걸 본다면 분명 주위에 사람이 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합류한다면 좋을 것이다. 기다렸다가 우호적으로 다가간다. 사람들이 날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나의 중요함을 입증하고 입지를 굳혀서 영향력을 얻는다면 지금의 생활보다 훨 편할 것이다. 이거 두 개는 좀 비슷하네요.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접근해서 만약 그들이 날 받아준다면 배신하고 많은 물자와 이 멋진 차를 챙기고 도주할 수 있겠다. 와, 이거 어렵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민된다. 이게 지금 피폐해진 그런 세상인 거죠? 근데 이게 복불복인 것 같아요. 합류를 했는데, 그쵸? 합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면 엄청난 아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쵸? 우선은 각을 볼 것 같긴 해요.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으면 말 안 걸고, 이상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말을 걸어볼 것 같긴 해요. 어쨌든, 혼자 살아남기는 힘드니까, 그쵸? 당신은 라디오를 청취 중이었습니다. 방송의 출처가 불분명한 데다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그곳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알아만 두고 가지는 않는다. 식량과 식수가 넉넉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가는 길에 오른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습격한다면 아주 많은 물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가서 물자를 얼마나 훔쳐 몰래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어쨌든 간에 좋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레이션도 있어요? 맞네요. 이거? 아까 밑에 걸 안 읽었네요. 은신처에 잠시 몸을 숨기고 당신은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를 꺼내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약간의 잡음만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주파수 하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원자분들에게는 안전한 숙소와 식수가 제공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경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방송을 청취 중이신 국민분들께서는 정부요? 그것이 남아 있었나요? 방송은 여기서 얼마 멀지도 않은 도시의 이름을 송출했습니다. 설마 백신의 희망이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이런 영화 많이 봤죠? 이런 곳에 갔는데 그 사실은 그 적이었던, 그쵸? 적이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방송하는. 저는 그래서 의심될 것 같아요. 그쵸? 어떠세요? 저는 그래서 안 갈 것 같아. 알아만 두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걸 고를게요. 한적하게 그지없는 2층. 캐비넷과 책상들이 여기저기 있고
의자들은 모조리 넘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으며 유리창 하나는 깨진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내밀어 내려다보니 저 아래에 유리 조각이 박힌 채 말라붙은 피를 아스팔트 도로에 흩뿌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이 건물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 수색을 시작하려던 참에 밤의 침묵을 깨고 비명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황급히 내다본 창문 밖 도로에는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부터 튀어나온 좀비들에게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이 2층 건물은 물자가 꽤 많이 남은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산채로 좀비에게 뜯어먹히게 내버려둔다면 넉넉히 챙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동안 저 사람이 왼팔을 물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당신에게는 가득 찬 탄창이 삽입된 권총 하나가 있습니다. 적어도 고통 없는 죽음을 줘야 한다. 물건은 조금밖에 챙기지 못하겠지만 총알 한 발로 산채로 뜯어먹히는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일 것이다. 이거는 너무한데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그쵸? 이미 물렸으니 별 수 없다. 어차피 물렸으니 좀비가 될 테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물건들부터 챙긴다. 저 사람이 죽는 덕분에 내가 물건을 더 챙길 수 있으니 총알도 아낄 겸 살인도 하지 않는다. 그렇네요. 물렸으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좀비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이게 현명할 수도 있어. 그쵸? 물렸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구하면 살 수도 있다. 권총에 삽입된 탄창이 가득 차 있으니 저 사람을 포위한 좀비들을 해치우고 구출한다. 당장 구하면 살 수도 있나요? 그럼 고민 좀 될 수도 있겠네요.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적어도 쏴야 하지 않겠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너무했다. 이건 너무 비겁한데요?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좀 되겠네요. 그쵸? 아까 그 차에서 기다려서 그룹원이 생겼나봐요. 그래서 그룹원이 있나봐요. 사실 그룹원한테 떠맡기는 것도 죄책감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이거 하면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룹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 고르기 힘들어지겠죠. 그쵸? 이거 두 개는 그룹원이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룹원이 있다면 무조건 이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3번 갈게요.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오후. 이제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시체와 머리가 박살난 좀비들의 시체가 드문드문 남은 도시 근교에는 전신줄을 들이받은 자동차와 털린 지 꽤 지난 듯한 상가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킥킥. 어이. 이 자식 가방 좀 두둑한데? 불량스럽고 감신배 같은 목소리에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잘 보니 당신이 지나치려던 골목 구석에 야구방망이와 오한마로 무장한 불량스러운 약탈자 둘이 마스크를 쓴 20대의 청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일들로 인해서 권총에는 약 3발만이 남아있는 걸 당신은 기억해냈습니다. 이거 사람 다 구하다가는 내가 살아나지 못하겠네요. 그쵸? 그대로 두었다간 물건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총알은 몇 없지만 주저없이 불량배같이 생긴 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이 불량배들이 나를 본 상황인 건가요? 나를 발견 못했을 수도 있잖아.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쏘는 건 괜한 총알만 낭비할 수도 있다. 총구를 겨누고 물러나라고 협박한 뒤 필요하다면 딱 한 발 정도만 위협용으로 사격하고 모두가 흩어지면 빨리 자리를 벗어난다. 이것도 괜찮네요. 굳이 총알을 낭비할 이유도 없고 은닉한 총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지나쳐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소란을 만들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 이게 현명할 수도 있죠? 햇병아리들의 무장과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가방을 들고 있는 녀석의 물건이 모두 탐난다. 모두 죽여버리고 물건을 챙기면 되겠다. 아마 저놈들 모두 지금 상황에선 털어먹기 딱 좋을 것이다. 총도 없는 것 같으니 적당히 협박하고 싹싹 털어가자.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위협받던 청년을 살펴본다. 건강한 상태라면 영입을 제의한다. 방금까지 위협받던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지. 그러게요.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적어도 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아, 이것도 미루기가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2번이나 3번. 그쵸? 2번이나 3번 정도가 좀 무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가요? 아, 이거 좀 고민되네요. 아, 이렇게 고민되면은 이거 고르는 건가요? 그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물어보듯이 그루번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쵸?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착하게만 했다가는 다 구해줬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총알이 3방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총알을 낭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래서 근데 이거는 사실 득이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저 상대를 구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모두가 흩어지면 빨리 자리를 벗어난다잖아요. 그러면은 왜 쏘는 거지? 쏠 이유가 없잖아요. 구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요. 소리 듣고 좀비가 몰려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현명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는 20대 청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좀비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쵸? 그쵸? 알아서 해결해야죠. 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돼. 잠깐만. 불량배들을 쫓아내는데 이거는 총 쏜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이걸로 갈까? 근데 방금까지 위협받던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지. 아, 이 사람이 뭔가 좋은 걸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가설인 거네요? 그쵸? 이 사람들이 뺏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영입 제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 모으나요? 해적왕 되나요? 고민되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지금 고민돼. 이거 해야 되나? 얘한테 선택하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니면 이거인데 이것도 좀 쏠깃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뭔가 굉장한 자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따라가나요? 그러면 이거 할게요. 우호적인 생존자들을 조우했대요. 그들은 자신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여서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대면이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선하기 그지없어서 신뢰가 약간 가기도 합니다. 더 물어보니 평소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공호가 이런 상황에서 쓰일 줄은 몰랐다는 대답과 함께 못 믿는 것도 이해한다며 당신이 따라오지 않겠다면 말리지도 않겠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일치 정도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질 않은 상태인데 이 생존자들의 말을 믿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근교에서 외곽까지 오느라 총알은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약간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쵸? 수상하게 그지없다. 그럴싸한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사람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머릿수가 더 있어서 좋을 게 어딨다는 거야? 이건 맞는 소리네요. 그쵸? 머릿수가 더 있어서 좋을 게 없는데? 맞아요. 이런 상황은 지옥행이야. 맞아요. 영화관에서 보면 그래요. 물건이 많은 데다가 사람도 별로 없다면 훔쳐서 나오기 딱인 곳일 터이다.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간다면 총이 빈 상태긴 하지만 적당히 견제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별로 없고 물건도 많다면 거기에 무장도 있을 테니 몰래 훔쳐서 구성원들을 모두 해치고 나 혼자서 독차지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들을 해칠 작정으로 따라간다. 이거 나는 격투 선수인가요? 자신감이 엄청난데요? 격투기 선수인가? 식량도 있고 사람도 있다면 머무르기 딱 좋은 곳이 아닐까? 식량도 식수도 없고 내가 약간의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머물기 좋은 곳일 터이다. 여차하면 총도 있어서 비어있긴 하지만 호신용으로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단단히 각인시켜두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삶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거기에 지도권을 휘어잡는다면 이런 핵심을 품고 동행한다. 너무 긴장은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서 적당히 일하다가 물자가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홀라당 다 챙기고 나온다. 저는 근데 갑자기 동료는 어디 간 거죠? 동료의 의견 묻는 건 없네요. 근데 사실 수상할 것 같아요. 수상하기 그지 없을 것 같아. 뭐랄까요? 안에 가면 지옥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요, 1번 할게요. 안 가야 돼. 혼자 살아남아야 돼. 차도 옆에 움푹 파인 초목이 우거진 곳에서 수풀 위에 덩그라니 있는 생존자를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더플백을 둘러매고 있던 그는 눈을 붙인 채 아무래도 자고 있거나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을 잃은 듯 보였죠. 움직임이 얕긴 하지만 숨을 쉬듯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 분명 살아있는 상태였고 훑어보니 물린 자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진 도로까지 누가 올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당신은 이곳까지 오면서 사람은커녕 널린 처참한 몰골의 좀비들도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과 당신만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를 깨운 다음 길을 간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누군가 또 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깨워두는 편이 그에게도 좋다.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나중에 추적당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것 같으니까. 길에 완전히 무방비로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잘못인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그렇고 죽을 작정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 물건만 빼돌려서 지나쳐 간다. 괜히 물건에 손대기도 그렇고 깨워도 오히려 나를 위협하면 그건 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냥 후한 없이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가던 길 마저 가자. 나 잡아가쇼 있는 걸 보니 좀비에게 미끼로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피를 보면 재미를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말이다. 공격한다는 거죠? 재미로? 깨운 다음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다니기에는 너무나도 버겁다. 이게 리스크가 좀 있는데 글쎄요. 동행. 느낌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동행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 그쵸? 근데 아까 있던 동료는 어디 간 거죠? 아까 동료가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그쵸? 그쵸? 맞네요. 이거를 한번 그럼 선택해 볼게요. 이 사람한테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이봐, 말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라고 얼마 전 어찌저찌 합류하게 되었던 당신의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저가 담겨 있었지만 끝내 당신을 신뢰하고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나 물렸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주택가를 수색하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였던 좀비를 처음에는 차마 해치지 못하고 물린 뒤에야 겨우 끝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린 손은 왼손이었습니다. 소독약과 항생제, 그리고 그의 소방도끼가 있지만 당신은 마찬가지로 권총도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다. 치료해줄 수도 있고, 그쵸? 쫓아내거나 헤어진다.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간다. 손발이 맞아도 괜찮은 동료긴 했지만 부담지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를 끼치기도 껄끄럽다. 물렸나요? 거짓말로 치부한다. 물린 부위는 가짜일 것이다. 아니 적어도 지금 멀쩡하고 보면 아무래도 변형할 수도 있다. 잘 모르겠지만 부인하고 개의치 않고 동행한다. 동료의 왼팔을 절단한다. 피냄새와 비명을 어떻게든 막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설령 새어나가도 이 동료와 함께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한다. 잔인하네요. 격리시킨다. 식수와 식량을 대신 가져다 주기로 하고 방 안의 동료를 격리시켜 며칠 동안 지켜본다. 팔을 자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그렇고 죽이는 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쵸? 살해한다. 권총으로 편안하게 보내준다. 총알 한 발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그간 지내온 정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자살을 종용한다. 권총을 그에게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선택권을 넘겨둔다.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 이거는 아니죠. 그쵸? 권총 넘겨주는 순간 나 쏠 수도 있잖아. 그쵸? 이거는 바보 같은 일이야. 여기서 보면
손발이 맞아서 괜찮은 동료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격리시켜서 며칠 동안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나서 그래도 괜찮으면 다시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음. 어이 띨빵이, 당신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머리채가 붙들린 채였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불량배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씩 웃으며 금리를 드러내더니 당신의 이마를 툭 쳤습니다. 야, 얘가 뭣도 모르고 아스팔트 바닥에서 지 좋다고 헤딩하는 게 마음에 든다. 아, 네 새끼 우리랑 같이 다니면 좀 챙겨줄게, 어? 그가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면서 동료들을 돌아보곤 어떠냐는 듯 묻자 그들이 난처해하더니 자신들의 두목이 진심이라는 걸 알곤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아 왔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사가 무난했죠? 살려면 별 수 없으니 합류한다. 무슨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있다고 해도 결국 이런 상황에서 붙들린 상황이라면 체념하고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살 확률이 높을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불량배들하고 어울릴 수는 없다.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거나 산채로 좀비밥이 될 게 뻔하지만 거부한다. 숙이는 척 기회를 노리다가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다. 들어가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동시에 천천히 나의 영향력을 키운다. 이렇게 된 거 아예 독하게 마음먹고 그들과 동화되어 그들 안에서 입지를 굳힌다. 어떠세요? 저는 3번이랑 1번이 비슷하네요. 그쵸? 복수까지는 아닌데 합류를 우선 해서 우선은 합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합류하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능력만 된다면 사일까요? 입지 굳히는 거? 근데 우선은 들어가 볼 것 같아요. 이거 우선은 들어가서 복수하고 달아날지 아니면 입지를 굳힐지 그거는 나중에 각을 재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단체의 그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들어갔는데 정말 이상한 단체면 그쵸? 나중에 선택하는 그런 건 없나요? 우선은 합류를 할게요. 우선은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걸로 우선은.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있었던 곳으로 보이던 캠프는 천막이 있고 중앙에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야외 테이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천막들의 방수포는 죄다 찢어져 있고 안에 침낭도 솜이 터져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죠.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 상자에도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피냄새만 넘쳐나는 시체들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 차, 갑자기 아직 살피지 않은 천막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그를 향해 총을 겨눴죠. 자, 잠깐만 기다리게. 자리를 절뚝거리며 나온 그 노인은 아무래도 이곳에 먼저 도착해 살폈지만 그다지 수확은 없었는지 가방도 텅텅 비어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양손을 들며 투항하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젊은이, 그냥 지나갑세, 응? 굶은 지 일주일이나 되어서 먹을 것도 없다네. 어떻게 할까요? 절름발이에다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왜 있었을까요? 저 가방 안에 총을 숨겼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노인이라고 다를 것 없으니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가방을 확인한다. 물건이 없다는 거짓말이 분명하다. 노인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살만큼 산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런가요? 우선 총구를 계속 겨누고 다 털었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곳을 마저 살펴 딱히 특별한 게 없으면 노인에게 해코지는 않고 자리를 벗어난다. 이런 노인이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험상궂다. 우리 그룹에 영입하는 건 어떨까? 절름발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내치기에는 좀 그럴 것 같다. 그러게요. 선택지가 되게 극단적이네요. 영입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적당한 물과 음식을 쥐어드리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수색하러 와서 손해만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돕는 일이다. 여러분은 어때요?
나한테 그 물이 많았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사람이 그냥 가라며. 그쵸? 그냥 가라고 하니까 음... 어... 우선은 믿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음. 아, 살아남았다는 가능성. 아, 맞네요. 이 사람이 살아남은 데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쵸? 괜찮네요.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면 제압하고 정보와 가방을 터나요. 아, 그러면 5번 갈게요. 절름발이라서 그 같이 다니기에는 그 뭐죠? 약간 발목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베푼 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번으로 갈게요. 퍼석.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검붉은 선혈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가 이내 주택의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깨진 좀비가 이내 털썩 쓰러졌고 아무래도 생전 부부였었는지 둘이 복도에 엎어져선 쓰러진 게 왜인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굵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과 얇고 가는 손 둘 모두 부패가 진행되어 창백한 살갗에 약지에 끼워진 반지는 그대로였죠. 그러다가 당신은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겁에 질려 당신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린 소리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눈을 꽉 감고는 벌벌 떨며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애가 죽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면? 그쵸? 아닌가요? 광대훈련. 아이는 데리고 다녀봤자 식량과 식수만 충릴 뿐이다. 그냥 여기 두고 주택을 빨리 빠져나간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인데 그냥 두고 가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달래는 동행할지 물어본다. 그룹에서 책임질 여력은 없다. 그냥 적당한 식량과 물 정도만 대충 앞에 던져놓고 빠져나간다. 아이를 데려가면 그룹에서 인간성을 추구하는 파벌 쪽의 신뢰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내 입지를 굳힐 수 있겠지. 그럼 이후에 내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이것도 맞는 소리네요. 그쵸? 아이를 속이고 데려와서 약탈자 무리에 인신매매한다. 서커스하는 어릿광대는 그놈들이 찾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거래의 대가로 받는 식량도 충분할 것이다. 데려가서 광대 훈련을 시킨다. 킥킥킥. 마침 지루한데 잘 됐어.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요. 글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2번이나 4번. 2번이랑 4번이 무슨 차이죠? 똑같은데? 그쵸? 아닌가요? 우선은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애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우선 2번 고를게요. 살아남아있는 걸 보면 애도 뭔가 숨겨진 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혼자 지나가다 미처 2인 1조의 다른 파트너와 떨어졌을 때 그대로 당신은 채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야만 했습니다. 관자놀이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가 사라졌고 눈을 흘겨보니 그것은 총구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바로 죽을 거야. 네가 아무리 재빨라도 총알보단 느리니까 움직여도 죽을 거고. 당신은 특수요원도 아니었고 머리에 겨눠진 총구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돌리기까지 재빨리 움직일 순 없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말을 잘 듣는군. 잘 들어. 오늘 니놈들 기지를 습격할 거다. 일러 바쳐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해주지. 네가 거기 있는 놈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너랑 투항한 놈들은 살려주겠다. 가서 일러 바친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어쩌죠? 그렇게 말한 습격자는 어느새 사라진 후였습니다. 동료를 배신할 것인가? 그쵸?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일러 바치거나 투항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그룹을 미리 떠난다. 적어도 생포당할 일도 맞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아니, 다 같이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밤에 온다면서. 그쵸? 밤 되기 전에 가면 되잖아, 같이. 아닌가? 무슨 놈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
돌아가서 일행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투항하면 살 수 있다는 건 괜찮은 것 같다. 적어도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믿을 수가 있나요? 그쵸? 차라리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차피 돈독한 사람들도 아니었으니 기왕 붙을 거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돈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것도 어렵네요. 경계태세. 글쎄요. 어떤 거 고를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그쵸?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함께 있었을 때 위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저런 양아치들은 그쵸? 양아치들 편에 붙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2번으로 갈게요. 이 용건 있으세요? 약간은 당황한 낯으로 안경을 쓴 상대방이 당신에게 경계심을 품은 건지 거리를 벌린 채 좁혀지지를 않길 바라는 듯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차림을 보니 그는 의사인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홀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를 두른 가방 사이에 뼈톱이 튀어나와 있었기에 추측할 수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은 시선이 자신의 가방에 온 것을 인식한 건지 당신의 시선이 자신의 가방에 온 것을 인식한 것인지 인상을 구기고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난 같이 갈 생각도 없고 특히 털 생각이라면 다가오지 마세요. 어쩌죠? 의사가 그룹에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데려가야 한다. 온갖 회유하는 말과 함께 그를 영입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든 데려가야 하니까 강제로라도 그래야만 한다. 당장 달려가서 그를 붙들고 끌고 간다. 협조의 뜻도 보이지 않고 게다가 분명 희귀한 인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할 짐도 늘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의사가 있어도 물리면 끝인데 굳이 무리해서 영입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권총으로 그를 위협하며 가방을 내려놓으라 협박한다. 의사라면 분명 의약품을 가지고 있을 테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사는 이런 곳에서 살아남을 때 필요하죠.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공격하는 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사람이 나 그 상처를 치료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공격은 좀 아닌 것 같고. 우선은 1번으로 회유를 해볼게요. 영입을 한번 해볼게요. 끝났나요? 끝났어. 외면하는 부역자. 이게 결과인가요? 이거 그래프는 어떻게 보는 거죠? 제가 여기인가요? 뭔가 다 되게 밑에 있는데? 외면하는 부역자는 악행인지를 두고 보았을 때 좀 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야 하지만 생존율은 사진의 표시대로입니다. 외면하는 부역자. 이건가요? 그래프를 잘 모르겠어. 당신은 어떤 그룹이든 우선 소속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득이한 정찰자와 같이 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그룹에 소속된다면 물론 다행인 일이겠지만 만약 당신이 가학적인 불안감과 같은 이들이 득실거리는 그룹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악몽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까 그 양아치 그룹에서 못 나온 건가요? 맞다. 그걸 깜빡했네. 그들의 독선적인 악행들과 당신을 갖고 놀기 위한 보호 덕분에 물자는 충족하여 쉬이 죽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마음은 병들어 가겠죠. 침묵하는 수색자, 경계하는 스캐빈저 사이의 생존율을 가집니다. 악행인지. 당신은 상당히 악행에 민감하지만 타협적입니다. 타협적인 것은 침묵하는 수색자와 같지만 게다가 거기에 소속감에 대한 추구가 더해진 편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남아있어 경계하는 스캐빈저와 침묵하는 수색자가 불의의 눈을 감거나 오히려 암묵적으로 용인해준다면 당신은 더 나아가서 그런 불의들을 저지르게 강제되는 동시에 악인들의 그룹에서 부역합니다. 자신이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신은 악인들의 그룹에서 그들에게 여러 악한 일들을 명령받게 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악인들의 그룹에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부역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그 양아치들 따라갔다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계속 같이 있었던 건가 봐요. 그쵸? 음. 와. 와, 이거 어렵네요. 이거 너무 많다. 그쵸? 과학적인 불안당. 아까 과학적인 불안당이 그 양아치 그룹이었던 거죠? 침묵하는 수색자 나왔어요? 저는 뭐죠? 외면하는 부역자. 침묵하는 수색자. 이거를 스캐빈저 나왔나요? 한번 볼까요? 말도 안 돼. 난 호구가 아니야. 갱 안 할 거야. 제가 아까 그 양아치 그룹에 갔다가 몰래 빠져나왔다고 착각을 했어. 근데 계속 같이 있는 스토리였나 봐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악인 그룹은요. 그 볼 것도 없이 그냥 악인인가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그 뭐랄까요? 굉장히 그 비열한 캐릭터가 됐네요. 스캐빈저 이런 것도 다 보고 싶은데. 침묵하는 수색자 이거 어디 가서 보죠? 여기 있네요. 와, 침묵하는 수색자와 스캐빈저 한번 볼까요? 침묵하는 수색자. 피해가 없다면 이득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와. 경계하는 스캐빈저 또한 당신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은 똑같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스캐빈저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당신은 피해를 0에 수렴할 정도로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 와, 절반의 생존율을 점합니다. 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대응을 한다. 와, 그렇네요. 스캐빈저도 한번 볼까요? 경계하는 스캐빈저. 산장이 상당히 신중하고 냉철하다. 법도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잘 살아남는 애들에 속한다. 이런 상황 오면 쇼쿠레님 따라다녀야겠네요. 그쵸? 당신은 침묵하는 수색자들에 이어 현대인들 중 제일 많은 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침묵하는 수색자보다는 더 많은 물자를 습득할 확률이 높다. 타인의 소유물까지 서슴없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몰래 그 타인에게 물리적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져오는 것을 선호한다. 저 불안당인가요? 덕분에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 제3위의 생존율을 확보한다. 3위래요. 3위 생존율이. 와, 엄청난데? 저는 생존율도 별로 안 높았어요. 불안당이지만.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살인, 폭행, 협박은 거의 하지 않지만 도둑질은 자주 한다. 이게 진짜 현명한 건데, 그쵸? 그쵸? 델루님 나하. 오늘은 그 송년회 겸해서 저녁 방송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제 목요일에는 저녁 방송을 고정으로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목요일은 저녁뱅이 될 것 같아요. 와, 그렇네요. 와, 이렇게 아포칼립스 하나 했네요. 재밌네요. 이런 거를 이제 매주 할까요? 재미있게 이런 걸 하나씩 해보는 거야. 와, 재밌네요.